막막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다가 그 폼 드릴 거예요. 거기에다가 신청해 주시면은 내가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 그거에 대한 콘텐츠 마케팅 방향성을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게요. 무료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긴 해요. 워낙 요즘에는 콘텐츠 팔아야 된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콘텐츠가 좋은 걸 알겠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제일 쉬운 거다 하는 그런 콘텐츠 같은 게 있을까요?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왜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들만 가지고도 요즘 짜집기해서 그냥 영상 하나 만드는 상세 거는 페이지만으로도? 네, 그걸로도 시도는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쿠팡에 보면은 쿠팡 쇼츠 있잖아요. 네.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되든 안 먹히든 뭐 이 컨텐츠가 좋은 게 뭐냐면 그럼 하나 만들면 쿠팡 쇼츠에도 써. 인스타에도 올릴 수 있어. 유튜브에도 올려. 틱톡, 뭐 네이버 클립. 요즘에는 막 뭐 무신 다 있거든요. 웬만한 플랫폼에. 그냥 올려보면 어디서 터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쉽게 해서 상세 페이지 막 짜집기 해가지고 막 허접하게 올려 터질 수 있잖아요. 그 돈 안 든단 말이에요. 터지면은 광고비 안 쓰고 매출이 되는 거니까 시도는 해볼만 하죠. 그게 효율이 안 나다 보니까 하다가 마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반응이 없어서 그만둔다거나 그런 분들이 그러면 차선으로 이제 선택할 만한 게 대행사 같은 거 이제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쇼폼 대행사를 구할 때 좀 생각해둬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광고 대행사들은 상위 노출해주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약간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 거고 저희는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인데 둘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미 상위 노출 부분은 쿠팡에서 광고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5만 원씩 광고 예산을 쓰면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그럼 부가세까지 뭐 하면은 170만 원 정도로 쿠팡 광고비를 쓰는데 여기서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로 예산을 쿠팡 광고비는 줄이고 50만 원 정도 떼서 다른 마케팅 정도 이제 예산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일부는 쿠팡 광고에서 기술적으로 일부는 마케팅에서 비용을 쓰면 돼요. 그 일반 대행사들이 그 컨텐츠 마케팅 전문으로 하는 데를 찾는 게 좋기는 해요, 사실. 그 대행사에서 우리가 이것도 해요라고 하는데 판매가 잘 될 만한 영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영상을 만들어야지가 요지가 아니라 전환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무래도 컨텐츠 마케팅이 메인인 걸로 그렇게 찾는 게 낫죠. 그리고 크몽에 서비스가 되게 많은데 일을 맡겨봐야지만 내가 원하는 결이 맞는지는 조금 알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조금 팁을 드리면은 답변하는 속도나 뭐 태도 같은 거를 조금 보면은 1차적으로는 좀 걸러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너무 비싼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많이 시도를 조금 해보는 게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막 전문적인 카메라나 스튜디오 촬영을 해서 만들 만한 그런 쇼폼들은 비싸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된다. 저도 딱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올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못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퀄리티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네. 영상 퀄리티의 문제. 그래가지고 그 크몽에 간 거예요. 크몽 가면 많잖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잖아요. 영상 만들어주는 데를. 촬영해주고 기획하는데 비용 되게 비싸게 받더라고요, 생각보다.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틱톡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틱톡 팔로우 10만인가? 그 이상은 얼마 이렇게 단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었었는데 전환이 안 돼요, 문제는. 조회수는 많은데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획의 차이예요. 네. 근데 이제는 왜 안 되는지 알았죠. 그래서 기획을 하는 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기획을 해주는 그런 컨텐츠 마케팅 하는 곳을 찾으려면은 막상 해봐야 이제 맡겨봐야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는 진짜. 근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거의 셀러분들이니까 매출 전환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매출이 전환되게끔 만들려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의뢰를 했을 때 오는 답변을 보면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래도 대화를 좀 해보셔야 된다?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하느님도 몰라요. 네, 알고리즘에 어느 정도 선택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예요. 조회수가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거든요. 물론 더 잘 나오면 좋은데 1000회만 나와도 내가 거기서 30명이 사는 게 낫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회수가 100만에 나왔는데 한 명도 안 살 그런 컨텐츠면 그거는 돈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기획자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은근히 되게 많아요. 그거를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이 그 조회수와 상품의 판매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약간 경험의 영역이 되게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쵸. 이건 진짜 경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컨텐츠가 왜 조금 하기가 어렵냐, 이것도 공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벤치마킹을 해요. 매일매일. 하고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봐야지만 이 감들이나 요즘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면 경험치가 없는 데서는 원하는 거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알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면은 좀 기획 잘하는 그런 업체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저희요. 저희 전문이 기획이에요. 저희는 전문 촬영팀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촬영을 하려면은 얘기를 맞아요. 드려요. 뭐 스튜디오나 그런 거 하려면 저희도 외주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핸드폰으로 찍어요. 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컨텐츠라서 기획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그걸 보는 게 좋고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답변이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아닌지가 딱 나와요. 얘기해보시면 그 부분은. 하긴 그 영상의 퀄리티는 저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그거는 얼마나 아니에요. 잘 그걸 연결시켜 놨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대행사에서 좀 돈을 내가면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릴 만한 서비스가 제가 볼 땐 요 서비스인 것 같은데 요 서비스 어필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광고만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 저도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있지만 옛날처럼 개인들만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자영업자, 뭐 서비스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도 다 뛰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큰 업체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네. 그런 데는 컨텐츠 마케팅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광고는 저희가 돈을 쓰면은 무조건 매출은 나오지만 이걸 딱 끊으면은 끊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매출이. 근데 이 컨텐츠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군데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이거는 지금 죽었다가 나중에도 또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앞부분만 좀 바꿔서 다시 쓸 수도. 이건 자산이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내가 맡겨도 일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점은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담당자가 얼마나 기획을 잘하는지 그 클라이언트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계속 어필을 드리는 게 저는 우선 제가 직접적으로 판매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고 그죠? 그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그래서 글,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컨텐츠가 진짜 어림짐작해도 한 2,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달마다 막 100개 이상씩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치 가지고 있어서 문의가 들어오면은 진짜 클라이언트들 보면은 분야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경험치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야의 문의가 와도 계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처음에는 한 개씩만 계약을 해요. 왜냐면 그분들도 모르니까. 근데 했을 때 결과물이 마음에 드시는 거죠. 그럼 이제 재계약으로 이루어져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많다. 문의를 하시는 게 조회수 중심이냐, 매출 중심이냐에 대한 이런 심도 있는 상담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손발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잘하지 않나. 맡기는 입장에서는 알아서 해주세요가 제일 편하잖아요. 사실 그러려고 하는 건 본인이 못해서 맡기는 것도 있고 대표님들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컨텐츠로 된 경력직 직원을 쓰는 것도 할 수가 있지만 그 월급 외에 사대보험 나가죠. 여러 가지가 이제 부수적인 게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큰 업체들은 대행사를 오히려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돈 한 번 주면 끝이잖아요. 부수적인 게 없고 그런 식으로 외주를 많이 하세요. 인하우스처럼 저희를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잘하면 저희 재구매율이 꽤 높습니다. 워낙 전 옛날부터 이제 봤으니까 그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잖아요. 아, 네. 나라님 하시면은 무조건 들으시라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너무 저에 대한 믿음이 강하셔가지고 제가 거의 부응을 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 이벤트 한번 합시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거 맡기시는 분들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맡기기 전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덥석 맡기기엔 좀 애매하고 네. 뭔가 상담받는 그런 쿠션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벤트 하나만 만들어 주시죠. 그 제가 안 그래도 네. 또 제가 특별하게 저희 스볼님 저희 네,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거 아직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진짜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마케팅을 아예 안 해보셨는데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막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다가 그 폼 드릴 거예요. 거기에다가 신청해 주시면은 내가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 그거에 대한 컨텐츠 마케팅 방향성을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게요. 무료로 한 장짜리로 하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봐서 해드리고, 혹은 이미 좀 해보고 계신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죠. 그분들은 컨텐츠를 거기에다가 폼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선 피드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방향성에 대한 진단을 무료로 좀 해드릴게요. 직접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안 되면 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 하는 거니까. 별도로 무료 상담 폼을 이제 열어주시다 말씀이잖아요. 네네, 제가 드릴 거예요. 야, 훌륭하네요. 댓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제가 컨텐츠 마케팅 서비스를 확장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저도 충분한 이런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I와 저는 영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영상이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 전문적으로 보지만 이제 더 이상 전문적인 게 아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간단한 짧은 영상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걸 더 이상 마케팅에 이용을 안 할 수는 없어. 이거는 이제 안 하시면 저는 도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전문성을 더 가지고선 서비스를 하는 건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지 않으셔도 컨텐츠 마케팅은 이제 하셔야 돼요. 계속 판매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발달을 해서 브랜딩도 하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 셀러분들은 시도라도 꼭 해보셨으면. 조금만 찾아봐도 요즘 또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요즘은 컨텐츠 마케팅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거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채널명이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컨텐츠 마케팅 전문가로 이제 네. 바뀌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걸 바꾸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전에는 판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컨텐츠 쪽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였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올렸던 것들은 이런 판매에 대한 정보들인데, 이제는 컨텐츠 마케팅으로 제가 서비스를 확장을 하면서 매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케팅? 근데 컨텐츠가 주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셀러 하시면서 내가 이거는 좀 후회한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매출 키우는 데만 연연한 거, 저는 그게 제일 후회돼요. 순이익을 너무 생각을 많이 안 한 거, 너무 고정비라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오늘 계속 이렇게 피 터지게 얘기한 이유가 제가 경험을 해서 그런 거예요. 광고비를 그렇게 더 쓰면 내가 돈을 더 벌겠지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못하고 플랫폼을 한두 군데만 의존을 하고 마케팅 방식도 한두 군데만 의존을 해서 해왔었던 게 제일 후회가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확장을 한다. 내가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나 오픈마켓에서 시장을 할 거다? 그러면은 초보자분들은요,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요. 한 가지 소구점만 우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름 바지라고 생각을 할게요. 내 제품의 장점을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축성도 좋아, 시원해, 빨리 말라, 이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한 번에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빨리 말리는 이 소구점 하나를 잡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만 앞에 엄청 세게 강조를 한 개를 하고 나머지는 좀 약하게 그냥 부수적으로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모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빨리 마르는 거에만 혹한 사람들을 먼저 타겟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판매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 차근차근. 좋은 예가 있는데, 저희가 컨텐츠 맡길 때도 이제 광고용 메타 소재 영상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들이 그냥 저희가 하는 대로, 요청한 대로 기획해서 한 가지 소구점으로 막 집중해서 기획하는 대로 하면은 재구매가 일어나요. 마음에 드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이 내용도 넣어주세요. 이 내용도 넣어주세요. 그 짧은 1분짜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샴푸였어요. 그럼 샴푸를 쓰는 이유가 향기가 좋은 걸 쓸 수도 있고, 정수리 냄새가 나서 쓸 수도 있고, 머릿결이 좋아지게 해서 쓸 수도 있고, 비듬 때문에 쓸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머릿결로 맞춰달라고 해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다 기획을 했는데, 향이 좋다는 내용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분산이 돼버리거든요. 안 좋아요. 그거는 효율이 뚝 떨어져요. 그 반대로 어떤 업체는 오히려 두 개를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향이 좋다는 소구점 영상을 하나, 머릿결이 좋다는 거에 대한 소구점 영상을 하나, 이런 돈이 안 남는 광고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효율.
생각, 안 나올 생각. 그리고 그걸 어떻게 깨부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효율이 안 나왔을 때 테스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클릭률이 안 나오면 썸네일 이렇게도 바꿔보고 매출 최적화도 해보고 뭐 수동도 해보고 섞어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합으로도 해봤는데 쿠팡 내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많이 바꿔도 한계치가 있더라. 그리고 제가 여기에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과 돈을 쓰기보다 조금 분산을 시켜야겠다고 느낀 결정적 계기는 아무리 그렇게 분석을 하고 해도 쿠팡의 알고리즘에 놀아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상 밖으로. 그동안 쌓은 데이터가 무너진다거나 썸네일을 바꿔서 뭐 조금씩 클릭률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도 얘네가 어느 날은 노출을 이상하게 시켜버린다거나 아마 판매 좀 하신 분들이 이거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잘 노출되고 잘 그 로아스가 나오던 제품이 는 아니어도 되게 유난히 로아스가 낮은 날이 나와요. 쿠팡도 자기네들이 테스트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상한 데다 노출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쿠팡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적인 방향을 틀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쿠팡 광고에 대한 해결책? 두 가지였어요, 저는. 플랫폼을 분산을 시킨다. 두 번째, 마케팅 방법을 분산을 시킨다. 이건 둘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플랫폼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고 마케팅 방법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도 쿠팡을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제가 다른 거에서 마케팅을 해도 쿠팡에서도 검색해서 나오게끔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외부 유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제가 굳이 광고를 안 해도 판매가 일어나겠죠. 유입이라는 게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캡틴나나 컵이라는 게 있는데 쿠팡 내에서 광고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어디서 릴스를 봤어. 저거 사고 싶네 했는데 그냥 검색방 해봤는데도 나오면 그냥 사는 거겠죠. 그런 것과 이제 외부 유입인 거니까 쇼츠가 될 수도 있고요. 틱톡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쿠팡 광고는 이제 어느 정도 돌리긴 하지만 그게 약간의 변주가 돼서 다른 컨텐츠 쪽으로 이제 비중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